오늘은 막 퇴고를 마쳤지만 아직 원고를 출판사에 송출하지 않은 나의 신작 소설 제목 김중사, 부제 별이 된 사내의 서문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서문. 역사의 시계에 있었던 모든 전쟁 중 물적 손해와 강렬한 인적 희생을 수반하지 않은 전쟁은 없었다. 이 점에서 가장 비이성적 인간의 집단 행동은 바로 전쟁이다. 그 전쟁의 산물인 김중사는 6.25 한국 전쟁이 낳은 운이 억세게 좋은 비극의 인물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은 암호명 폭풍 224라는 치밀한 군사작전 계획하에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 전격 남침했다. 이 전쟁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나의 관심은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크기이고 그 크기와 그것이 난 상처의 깊이다. 6.25 한국 전쟁의 피해 가운데 휴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산 가족이 이 전쟁으로 인해 생산된 사실이다. 그리고 그 1,000만 이산 가족 중 아직도 대다수가 각기 그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로 그들 모두 통절한 슬픔 속에 있다. 이 비극이 종식되고 요약된 이산 가족들이 전격제어야 하는 환희의 날이 이 땅에 언제 닥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고대하는 이산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한다. 이들 이산 가족 중에는 국군 포로와 함께 인민군 포로도 상당수 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방공 포로로 붙잡혀 남한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전쟁 중이던 1953년 6월 18일에서 19일에 이르는 사이 부산, 광주, 논산 등 전국 8개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 중이던 방공포로 약 2만 7천 명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 결정에 따라 전격 석방됐다. 이때 석방된 방공포로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북한 인민군 포로였던 김중사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을 조망하는 일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김중사는 바로 그때 석방된 북한 인민군 중자 출신의 방공포로였다. 김중사는 1950년 6월 18일 자정 무렵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부산 소재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었다. 이렇게 하여 전쟁에서 살아남은 김중사는 북녘 고향 땅에 반드시 귀향하겠다는 의지와 일념으로 이 땅에서 그 어려운 삶을 버텨냈다. 김중사는 5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이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만을 생각하면 분명 운이 억세게 좋은 행운의 사내다. 그러나 김중사는 그 행운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하여 그에게 닥친 전쟁의 불운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김중사가 자신에게 닥친 행운을 불운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땅에서의 자유로운 삶 때문이 아니라 두고 온 풍력 산하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다. 김중사가 두고 온 그 북녘 산하에는 김중사 유년의 기억, 곧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남을 품고 있었다.
김중사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겨울 건너 물레방앗간에서 있었던 남옥과의 기억은 짙은 세월에도 해가 지면 동력 하늘에 나타나던 샛별처럼 김중사의 기억 속에서 빛을 발했다. 비록 김중사가 전쟁통에 남녘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방옥정이라는 여인을 피난처인 부산 선술집에서 만나 대구 칠성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별빛 아래서 결혼식을 가진 후 자식을 5이나 낳는 등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온 것 같았지만 가족과 남옥을 품고 있는 두고온 북녘 산화로 인해 김중사의 가슴은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공허함은 김중사에게서 삶의 기쁨을 모두 앗아갔다. 김중사는 그 공허함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별빛이 쏟아지는 산 등성이에 서서 북녘으로 가지를 뻗은 늙은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맸다. 이로써 김중사는 하늘에 올라 무한의 자유 속에서 북녘 산하를 비추는 별이 되었다. 나는 이 소설에서 김중사가 희망 속에서 비극의 순간을 선택해야만 했던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보고자 했다.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다. 정신의 공허함을 김중사는 남한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에서 오는 기쁨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했다. 김중사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 스스로 별이 되는 선택을 했다. 김중사는 한국 전쟁이 난 사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통에서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억색의 운이 좋았지만 그는 그 운마저 거부하며 마침내 스스로 별이 되어 삶을 마무리했다. 김중사가 삶을 비극으로 마무리한 데는 앞서 설명한 대로 두고 온 북녘 산하 고향 용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에 절망한 까닭이다. 김중사를 절망에 빠뜨린 것은 바로 곧 돌아가리라는 기대로 떠나온 고향, 곧 북녘 산하로 귀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에서 비롯됐다. 기어이 돌아갈 것을 예정했지만 끝내 돌아갈 수 없는 그 사실에 절망한 김중사의 서정, 곧 김중사를 절망에 빠뜨린 그 정서를 우리는 잊고 있다. 이제 그 서정은 우리 모두에게서 잊혔다. 디지털 시대를 지나 AI 시대에 사는 우리는 잊힌 그 서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전쟁 포로들 삶의 참혹함을 고발하기 위해 이 소설을 구상하고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썼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오늘에서야 출산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김중사는 전쟁 탓에 어쩔 수 없이 두고 온 북녘 고향을 그리워하다 삶을 마침내 자살로 마감한 이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서정의 마지막 보이자로 남지 않을까 한다. 나는 이 저녁 지게를 지고 논뚝길을 걷던 그 옛날 김중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서녁 하늘에 들여온 붉은 노을이 고대지기를 기다린다. 그 붉은 노을 진자리에 별이 된 김중사가 백색의 얼굴을 드러낼 것을 고대 기다리는 까닭이다. 2026년 1월 정상.